춘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간 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사건. 이거 정말 사람 피 말리는 상황입니다. 318세대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모든 게 멈춰버렸죠. 이게 단순히 공사가 중단된 문제일까요? 아니죠. 돈도 날아가고 믿었던 보증보험마저 무용지물이 된 상황. 이쯤 되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첫걸음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허그 보증서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보증이 있으니 우리 돈은 안전하겠지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공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공사비로 써버렸다는 사실, 이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 어이없는 건 보증공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증공사에 돈을 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죠. 금융기관도 한몫했습니다. 대출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시행사 계좌로 입금해버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서에 써 있어서요. 라는 핑계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는 사건 터지고 나서야 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죠. 이미 피해는 커질 대로 커졌는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보증공사는 단순히 보증서를 발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중간에 새는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죠. 보증공사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어디로 보내는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길래요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대출 실행 과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입주 예정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 단계에서 보증공사나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보증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믿어버리게 되죠. 앞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만약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넷째,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공사 계좌에만 입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도 더 꼼꼼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작은 글씨로 적힌 부분까지 꼭 확인하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합니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계약이나 대출 같은 큰 결정을 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